민주당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지난해 10월 사이버 심리전단의 요원을 2배 이상 확대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월별 증원 내역을 숱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전 기밀사항이라고 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자료가 사이버 심리전단에서 사용했던 통신요금을 지출한 데 따른 영수증입니다. 그 영수증에 보면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했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요금이 이렇게 공급가액, 세액해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5만 9,040원. 이것을 사용한 사람 총 사용 번호수 61명입니다. 6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했는데 이 61개의 전화번호는 모두 심리전단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에 가면 말이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두 570만 1,090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때 총 사용 번호수는 13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2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한 달 사이에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선 2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실제로 월별 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보면 말이죠. 2012년 1월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이 381만 8,497원이었는데 그것이 9월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10월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에서는 570만 1,09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로써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서 심리전단 요원을 2배 이상 증원했다고 하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간에 사이버사령부 요원 가운데 군무원으로 채용된 숫자가 79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밝혀졌고 그 중에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군무원 외에 24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추가로 배치되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거는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증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심리전단 요원의 증언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이버 사령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직적인 개입 활동이 이모 심리전 단장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하는 국방부 수사결과 발표는 엉터리다라고 하는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요금을 지원했는데 이 통신요금에는 핸드폰의 기기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작전폰으로 지급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와 같은 자료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작전폰 지급 기준은 사령관, 530 단장 등 530단 부대원들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사령부 내에 510단도 있고 590단도 있습니다만 작전폰을 지급받아서 사용한 곳은 530단,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작전폰을 사이버 사령관도 지급받아서 사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사이버 사령관은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거래,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모종의 거래가 바로 연재욱 사이버 사령관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SNS 운용 지침에도 불구하고, 즉 스마트폰 등 핸드폰은 개인적인 사용을 금지해라 라고 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전폰을 지급받아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작전폰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 있었음도 확인했습니다. 추정컨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전폰을 활용한 것은 IP 추적을 통한 신원 파악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과 노트북을 서로 연동했으면 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IP를 부여받기 때문에 IP 추적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심리전 활동을 벌이면서 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인근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IP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던 원시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은 기술적 방식을 통해서 IP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은 24시간 체제로 활동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루 온종일이 모두 업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지급함으로써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자료들을 복원해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또 사이버 사령관과 심리전단장 사이의 연락체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작업 방식, 활동 정형 이런 걸 낱낱이 다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사령부가 어떤 활동을 벌여왔는지 이번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누락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이첩해도 군 검찰의 수사 결과도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군에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의 전모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시고 상세하게 보도해 주시고 또 추적 보도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바가 있으시면 저희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